연애 실무 11주차 2강 강의 진행합니다. 자, 1강에 이어서 메뉴 카드와 초청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차하고 학습 내용 확인하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자, 2강의 메뉴 카드와 초청장은 강의 동영상 강의 내용이 약 12, 3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교재 제11장에 있는 연애 견적서까지 같이 편집하여 2강 내용에 같이 수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해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자, 1강에서 현수막과 명찰, 명패의 작성법, 현수막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명찰과 명패는 무엇이며, 또 이거에 대한 작성법, 요령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자, 2강에서는 이제 메뉴카드와 초청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연애 견적서에 있는 내용 부분들은 다시 이 강의 끝나고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호텔 연회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품목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부분들은 뭐 없어도 진행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의 99%가 꼭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연예 행사에는요, 꼭 그 행사의 타이틀이 들어가는 그 현수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청장, 왜냐면 초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초청장이 없는 연예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명패는요, 모든 행사에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드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그날 제공되는 메뉴에 대한 안내카드인데, 이 안내카드가 바로 메뉴카드죠. 이 부분도 의뢰이 준비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1강에서 2강에서는요, 바로 이제 메뉴카드와 초청장을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카드입니다. 자, 호텔 연회에서 제공되는 메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찬에 제공되는 연회식에서 세팅되는 기물을 보게 되면, 이 기물이 서양 음식이구나, 동양 음식 중에 한정식이거나 또는 중국식이거나 일본식 음식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더 이상 알 수는 없는 것이죠. 때문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작은 메뉴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메뉴판이 바로 메뉴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호텔 연회에서 제공하는 메뉴카드는 무엇일까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요, 연예 행사에 제공되는 작은 메뉴판으로 행사명과 함께 당일 제공되는 메뉴의 종류가 적혀져 있는 작은 카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메뉴 카드는요, 호텔에 직접 제작하여 메뉴 컵에 끼워 넣어서 테이블 위에 2개 이상씩 올려놓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최근에는 격식 있는 연회나 웨딩과 같이 경우에는요, 전문 인쇄 업체에다 맡겨서 의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냥 일반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디자인을요. 자, 그럼 메뉴 카드의 작성 요령을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호텔에 제공하는 거는 인쇄소에다가 맡기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메뉴 카바에다가 직접 출력해서 인쇄시켜가지고 카바 레터 안에다 넣어서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보통 복사용지 B5 사이즈로 작은 사이즈죠. 그래서 접어가지고 반으로 접어서 반은 메뉴를 설명하고 또 절반은 행사명과 일시, 그리고 주최자나 주관자, 그리고 환영 문구를 표기합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은요, 국가보훈처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환영 문구 만찬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Welcome Outstanding USFK Service Members 돼가지고요, 그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환영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여기는 국가보훈처 Ministry Patriots Veterans Affairs Republic of Korea라고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니너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초대되었다, 주최되었다, hosted by 박유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유철 장관에 의해서 개최된
이 만찬입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밑에는 어떻게 돼요? 예, 날짜와 일시가 나와 있죠. 예, 줄라이 그 7월 15일 날 2015년 7월 15일 날 6시에 진행이 됐고 장소는 코스모스 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이제 그날 제공되는 메뉴가 되어 있죠. 이 메뉴에는 전체 요리, 해산물 전체 요리가 나오구나. 스프도 있구나. 바닷가재로 맛을 낸 특성 크림 스프가 있고, 그 다음에 생선 요리도 있네요. 부드러운 도미찜과 피스토 소스, 그리고 안심 스테이크까지 제공됩니다. 포도향의 소스와 최고급 안심 스테이크 같이 제공되고요. 또 샐러드도 곁들여지고, 그리고 뭐 이제 빵 제공도 되고요. 당연히 빵은 보통 이제 스프 드실 때 같이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고요. 그리고 디저트, 시나몬 무스와 그리고 커피와 차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메뉴 카드의 작성 요령을 보게 되면요. 메뉴에는 이제 영문과 국문과 함께 기재하는 것이 기재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중국인이나 일본이 참석할 경우에는 그 나라 말로 기재해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행사의 성격마다 먼저 수량, 다음은 수량이네요. 메뉴 카드의 수량. 행사의 성격마다 준비된 수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 한 테이블에 뭐 2개씩 준비되거나 3개씩 준비될 경우에는 몇 개 안 됩니다만, 테이블이 100개일 경우는 엄청난 양이죠, 여러분. 저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연예 기획자는 이제 그 연예 서비스에서 준비할 수 있는 인력들을 고려해가지고 또 그 인력이 적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서 협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정찬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보통 한 테이블에 3개 올려지는데 여기서 한 테이블은 수용 인원이 8명에서 뭐 10명, 아주 많게 12명까지도 가능도 하고요. 3개 올려지지만 격이 높은 정찬의 경우나 인원이 적은 규모의 파티에는요, 1인당 1개씩 메뉴 카드가 올려놓습니다. 최근에 뭐 서울을 포함한 5성급 호텔 같은 경우는 5성급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그 연애홀, 웨딩 같은 경우는요, 거의 1인에 하나씩 제공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왜? 전문 업체에다가 인쇄를 맡겼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거의 고객에게 비용을 부과시키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초청장입니다. 보통 행사를 주최하는 호스트, 주최자죠. 이 주최자는 행사일로부터 15일을 전후해서 초청장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한 20일 전후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20일, 그러니까 보름에서 15일에서 20일 사이, 그 정도 전에 초청장을 보내고요. 예, 하지만 너무 좀 일찍 보내는 경우에는요, 초대받은 사람이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발송하게 되면요, 다른 스케줄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비중이 높은 주민이 참석할 경우에는요, 한 달 이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에티켓이겠고요. 그리고 초청장은요, 초청객에게 사전에 시간을 허락받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사 주최자는요, 초청객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요. 참석자 또한 참석 여부를 사전에 통보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에티켓이다 또는 매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참석 여부 확인은요, 초청장에 RSV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 RSVP는 프랑스어로 Refondage Chiffrela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앞단어 R, 그 다음에 S, V, P의 약자입니다. 이 뜻은요, 회답 요망이라는 뜻인데요. 이 RSV가 표시되어 있으면 초청객은요, 표기된 기간 내에 반드시 참석 여부를 통보해 줘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보를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날 초청장을 가지고 가도 통보를 안 해줬기 때문에 참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참석을 한다 하더라도 맨 뒷좌석이나 또는 계획된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정석이 필요한 연회에서는요, 참석자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므로 통보받은 참석자를 대상으로 전일 참석 여부를 재차 확인한 것이 좋겠고, 참석 인원이 최종 확정되면요, 연회 담당자에게 정확한 인원수를 알려주고요, 예상 배치도를 보내줘야 합니다.
초청에 대한 회답 매너저 보도록 할게요. 초청장에 참석 여부를 통지받은 사람은요, 가능한 빨리 참석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또 참석 여부 통지 요청이 없는 초청장, 예를 들면 대규모 일반 립세션이나 전시회 등과 같은 행사에서는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요, 내가 참석한다고 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불참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 매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동반으로 이제 초청되었을 경우의 매너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혼자만 참석하는 경우는 부부가 둘 다 불참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혼자만 참석할 경우에는 참석하는 경우보다는 어떻게 돼요? 부부가 둘 다 참석하는 것이 기본적인 매너이고요. 하지만 주최자가 참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혼자만이라 참석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혼자 오시는 분끼리 자리 배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리셉션이나 뷔페에서는요, 부부 중 1인만 참석하여도 결례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정찬인 경우에 하는 거죠. 부부 동반의 경우에. 정찬인 경우는 이제 앉아서 식사하면서 또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일 경우에는 매우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참석 여부를 통지한 후 부득이 이를 변경해야 될 필요가 생기면 초청자가 준비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연락하도록 해야 한다. 자, 학습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메뉴카드는 연행사에 제공되는 작은 메뉴판으로 행사명과 함께 당일 제공되는 메뉴의 종류가 적혀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카드를 직접 제작할 경우에는요, 절반으로 접어서 반은 그날 제공될 메뉴를 설명하고, 또 절반은 행사명과 일시, 주최자, 주관자, 그리고 환영 문구를 표기합니다. 초청장에 RSVP가 표기되어 있다면 초청객은 그 표기 기간 내에 반드시 참석 여부를 통보해 줘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11주차 2강 강의 일부를 마쳤고요. 시간이 12분 30초 정도 지냈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은 교재 11장에 해당하는 연애 견적서 일부를 2강에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내용이죠. 연애 견적서. 자, 연애 견적서의 구성 요소는 이제 학습 주제 타이틀이고요. 자, 교재 11장 1절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학습 내용 확인해 보게 되면 연애 내용에 대한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애 견적서인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또 실무 내용입니다. 실무 내용인데, 자, 호텔 연회장에서 개최되는 연회는 행사의 그 유형과 초청 인원에 따라서 비용이 아주 다르게 산출됩니다. 크게 보게 되면 가족 모임의 행사에 요구되는 품목과 일반 법인 모임에서 요구되는 품목이 확연히 다르고요. 같은 가족 모임 행사라도 고객의 취향에 따라서 요구되는 품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행사 유형별로 요구되는 항목들을 먼저 확인하고요. 다음 12차 1강에서는 견적서 유형별로 산출법을 엑셀 프로그램으로 학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견적서에 해당하는 품목을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산할 수 있는 그 서식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그 견적서의 구성 요소를 알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일반 행사에서 요구되는 견적서 품목과 그 다음에 가족 모임에서 요구되는 품목이 다 틀리고요. 또 가족 모임이라도 또 회감연이냐 또는 돌잔치냐 또 결혼식이냐에 따라 다 틀립니다. 호텔 연회장에 개최되는 모든 행사의 비용은요, 크게 세 가지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범주로 비용이 산출됩니다. 먼저 식음료 부분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룸 사용료 부분이고, 다음은 행사 유형에 따라서 제공되는 꽃장식, 무대장식, 음향장치, 조명장치, 연예인, 사회자, 실내악 등 부과되는 장치장식 비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견적서는 크게 세 가지 구분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호텔 연회의 식음료에서는요, 봉사료가 10% 붙고, 그 다음에 식음료 외에는 봉사료가 붙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에는 과거에는 봉사료라는 부분을 별도로 분류해서 계산서를 산출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 봉사료와 텍스가 포함된 가격으로 고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본 강의에서는 대표적인 견적서만을 유형별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대표적인 가족 모임인 돌잔치, 장수연, 약혼식, 결혼식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단체의 경우에는 학술대회와 창립기념식, 정의총회, 신제품 발표, 송년회, 신년회, 후원회, 패션회, 시상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가족 모임,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강에서는 이제 장수연을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자, 가족 모임의 견적별로 보게 되면요. 크게 보게 되면 장수연, 그 다음에 돌잔치, 요새 100일은 잘 안 하죠. 그 다음에 결혼식과 약혼식으로 이제 분류될 수 있는데, 각 항목별로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얘기를 들었었죠.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돼요? 식음료가 부분이 있고, 눈차지, 그 다음에 장식장치 구분되는데, 먼저 가족 모임에서도 식료와 음료는 하나의 분류가 되겠죠. 케이크도 식음료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차림은 기타 사용으로 들어갑니다. 장치장식으로 하고 사회자, 밴드, 현수막, 사진, 꽃장식인데요. 이렇게 이제 식음료를 주문하게 되면 장소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큰 장소 사용료, 그러니까 식음료 대비 장소 사용을 크게 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장소 사용료도 상황에 따라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족 모임의 돌잔치인데요. 자, 식음료가 있고 케이크 있고 상차림이 있어요. 장소형과 차이점은 상차림이 이미지가 틀리겠죠. 그리고 사진이나 꽃장식, 현수막, 답례품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결혼식, 약혼식은 식료와 음료 당연히 있죠. 케이크, 웨딩 케이크도 들어가죠. 또 꽃장식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연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에 따라서는 드스메를 직접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 업체, 직접 고객이 컨택해서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드스메라고 합니다. 드레스, 그 다음에 메이크업, 사진이 여기 포함이 되는데, 사진은 비디오 촬영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러면 이 강에서는 이 모든 부분들을 다 학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장수연만 먼저 품목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수연이요. 자, 장수연에 대한 정의는 또 우리 교재 13장에서 좀 자세하게 또 다룰 계획입니다. 가족 모임에서요. 자, 회감용과 같은 장수연은요, 주로 주말에 개최되고요. 메뉴 형태는 주로 뷔페로 이제 주문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본인의 기호에 맞추어 식사를 하다 보니 지금까지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바로 뷔페였고요. 중식 메뉴도 인기가 있습니다. 중식 메뉴도요. 그리고 한정식도 인기가 있습니다. 또 여행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행을 준비할 때 장수연 때 이제 보게 된 국악인들이 나타나잖아요. 국악인들이요. 또 밴드도 있어야 되겠고. 그럼 밴드를 몇 인조로 해야 되느냐 중요하겠죠. 50에서 70명 이하일 경우에는 대체로 1인조 밴드로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상을 차려놓고 일부 행사만 갖고요. 그리고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밴드 2인조와 국악인 1인이나 2명이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악인은 이제 창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장수연, 그 진행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능 엔터테인먼트죠. 자, 그러면 견적서에 들어가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는 기본적으로 제한되는 뷔페 메뉴 단가가 있고요. 특별히 주문하는 특별한 요리가 있다 그러면 또 그 메뉴를 주문받아서 특별 주문 메뉴 단가로 해서 견적서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세트 메뉴 외에 특별 메뉴라고 하는 거는 사시미 코너를 즉석에서 카운터를 만들어 가지고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랍스타나 특별한 음식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리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특별 메뉴로 제한되는 것은 즉석 생선회 초밥이겠죠. 생선회나 즉석 생선 초밥 또는 고기 앞에서 즉석 요리되는 품목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뷔페식 다음으로는 중국식과 한정식이 인기가 있고요. 대체로 서양 음식은 잔치 음식으로는 그 빈도가 매우 낮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스테이크로 이제 그 잔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서상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음료인데요. 상차림에 있어서 헌주용 정종이 나갑니다. 그리고 건배제용 샴페인이 또 한두 병 나가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에 기본 음료가 두 가지 타입이 준비가 되는데, 첫째는 테이블에 맥주와 콜라, 사이다가 일반적으로 제한되고요. 그리고 와인은 6병당, 그러니까 6명당 1병씩 제공이 되고 1인당 2에서 3.5잔까지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소프트 음료도 준비될 경우에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되고요. 기타 음료는 소주나 양주, 기타 주류 등이 있는데 잘 어울리지는 않습니다만 양주는 가격이 비싸고요. 소주는 호텔 측에서 비용이 높게 받을 수 없어가지고 좀 제한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또한 주무시 계산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요. 최근에는 콜라, 사이다를 대신하여 프리미엄 음료도 일반적으로 제한돼서 올려지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원 규모가 크면 보통 서비스로 제공되는데요. 케이크는요. 특별히 주문할 경우에는 비용이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인 호텔에서 기본적인 구성은 3단이고 행사의 격에 따라서 특별 제작되기도 합니다. 또 떡으로도 제작할 수도 있고요. 가격은 3단 기준, 이 부분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만 30만 원 이내 가격이 일반적인데 지금은 이 가격이 호텔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감용 상차림은요. 호텔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떡과 그 다음 과실을 실물이고 나머지 종류는요. 모형으로 준비됩니다. 가격은 40에서 80만 원 선이 일반적이고요. 가격은 실물을 제공하는 떡의 종류와 과일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밴드와 국악인이죠. 보통 50명 이상인 잔치 분위기를 위해서는요. 밴드와 국악인이 준비되는데 특별한 원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밴드와 국악인은 하객 100명 이하일 경우에는 1인에 국악인 1명 정도,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50명 이하일 경우에는 2인조, 그 다음에 150명 이상 때는 3인조가 좋고 중요한 것은 고객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자입니다.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는 고객은요, 사회 경험이 적어서 그 행사의 사회를 보는 것이 매우 걱정입니다. 이때 사회 볼 사람이 섭외되지 않는다면요, 호텔 측에 의뢰할 수 있는데요. 사회자의 대외적인 인지도에 따라서 가격이 매우 차이가 있고요.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회감용 사회는 개그맨이 좋고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그러면 레크레이션 강사도 훌륭합니다. 사진 촬영인데요. 요새 워낙 스마트폰이 잘 돼 있어서 사진 촬영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문가가 또 찍는 건 틀립니다. 사진 촬영은 크게 원판 사진과 스냅 사진으로 나눠지고요. 고객의 주문 형태에 따라서 앨범으로도 제작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원판 사진의 수량은 3컷을 주문하고요. 이유인즉 주인공 1컷, 그 다음에 주인공 내외 1컷, 직계가족 1컷으로 있습니다. 비디오 촬영인데요. 사진을 주문하는 고객은요. 주로 비디오 촬영까지 의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행사 전반적인 부분을 녹화하여 편집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꽃장식. 회감연에서 꽃장식은요. 상차림에 올려놓는 수반이 있고 테이블에 올려놓는 오브렁, 라운드 수반이 있습니다. 그 테이블에 꽃이 올라가면 일단 연회 분위기가 매우 화려해 보입니다. 기타 보게 되면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주인공의 인생사를 편집하여 행사 도중에 상영하는 이벤트가 인기가 있고요. 이외에 이와 같은 이벤트를 요구할 경우에요. 기기 사용료가 추가될 수도 있고요. 이외에 얼음 조각이 호텔마다 견적의 비용에 상응하여 서비스나 또 유료로도 제공이 됩니다. 현수막은 주인공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문한 경우가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 자, 지금까지 학습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의 비용은요, 세 가지 범주로 비용이 산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식음료 부분, 그 다음 누움 사용료 부분, 그 다음에 행사 유형에 따라서 제공되는 부과될 수 있는 장치, 장식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꽃장식이나 무대장식, 음향장비, 조명장식, 연예인, 사회자, 실내악, 그리고 아까 그 회감연에서는 어떻게 돼요? 상차림 등등 여러 가지 등등이죠. 그리고 장수연에서는 식료, 음료, 케이크, 사회자, 상차림, 그래 밴드, 현수막, 사진, 꽃, 장식 비용이 견적서의 주요 항목으로 구성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11주차 3강에서는 연예 견적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